중국을 달랠 묘수, 민추협의 여야 대표, 한중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김태호 1차장이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 긴밀한 소통 중 한국, 중국, 중국, 일본 양자 간 전략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한미일의 전통적인 우방이 서로 돈독하고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기타 선물하고 이런 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중국을 우리가 방치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 같은데. 그럼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요. 중국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북핵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제 정부의 의지는 또 이제 그대로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등을 돌린거나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 또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중일 공동 회담 같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외교라는 건 어차피 이제 어느 편에 서느냐보다 이 편에 서더라도 저 편과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에 힘을 보태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기존의 사이를 좋게 만들어 놔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 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외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물론 한미일 동맹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한중 관계가 소홀해져서 이제 국익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한중 간의 대화를 하는 것 같고요. 중국 측에서도 지금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좀 한중 간에도 좀 긴밀한 협력과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북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때는 또 중국 측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이제 중립외교라고 누군가는 부르고 친중외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중국과 좀 관계를 좋게 했었죠.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겁니다.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이 나서서 북핵을 저지해 줄 것을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북핵을 저지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과연 이 중립외교, 한중 관계가 아주 좋았던 친중외교가 우리에게 실익이 있었나라는 회의적인 시선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저쪽이 나에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좀 우리에게 북핵 저지와 관련해서도 좀 도와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최대 무역국이다 보니까 나빠지는 것보다는 좀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좀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외교를 하기 위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는 민주화 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인데요. 여야 대표가 모처럼 만났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이제 손을 맞잡으셨는데 어색하네요. 저희가 보기도. 김재섭 비대위원님. 아니, 보기는 좋긴 한데 또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분들 마찬가지고 저 모습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유쾌하게 봤는데 물론 이제 양당의 대표들께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원래 예고된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김무성 전 대표가 같이 좀 앉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자리였으니까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 같긴 한데 좋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여야가 굉장히 강한 교착 상태에 계속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간호법이라든지 지금 사실 거의 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여당 입장에서는 의석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말하자면 계속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현장에서 손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좀 대화에 나서고 민주당 역시도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당을 또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저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을 조금 더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승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양당 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선배들이 잘해놨는데 너희 후배들은 뭐하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노력했었던 그 길을 따라서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어찌 보면 뭐 양당 지도부들은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우리 또 돌직구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정개특위에서 또 김남구 방지법을 한 목소리로 또 발의도 하고 돌직구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가 참 돈독하다.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또는 이제 원내대표가 야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와 손잡고 뭔가 대화를 진정성 있는 대화 또는 한 발짝이라도 나가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려고 해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해버리면 집권여당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건 없건 결국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거든요. 더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협치하고 대화하고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대통령께서 좀 터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만합시다라고 할 때까지 대화하자고 손 내미는 것이 저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